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네, 결과가 뭐 일부 승소 판결 이런 표현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요. 네. 조금 수정을 하자면 극히 일부 승소 판결 극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쩌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박찬진 사무장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대한항공 측에도 사실 소송을 했는데 네. 전체 금액이 조현아 씨에게 2억 원, 대한항공 네. 측에 2억 원이었어요. 그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인 2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내용은 그거였죠. 그 미국 뉴욕 공항에서 JFK 공항에서 갑자기 비행기를 돌려서 박찬진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허위 진술을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내렸다. 네네.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 행동, 폭력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이 되는 걸 뒤늦게 알았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있었고 네. 이후에 갑질 근절이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의 인사적인 불이익으로 자신을 직위 강등을 시켰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총 4건을 들어서 총 4억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 중에 네. 일부 승소로 2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네. 사실 땅콩 회항 관련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형사 재판에서는 이 2차례 2심까지 갔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관련 재판이었죠? 그렇죠. 민사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하. 세 번째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등처분 무효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강등처분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시청자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적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네. 재판부 나름의 이유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하.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 네. 나름의 이유는 이미 박창진 전 사무장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 사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라든지 휴업하는 동안 휴업급여 70%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아서 산재급여를 받게 되면 네. 근로자는 사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주지 않은 급여, 지급해주지 않은 명목의 돈만 청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네네. 위자료를 대표적인 청구 원인으로 해서 구하기 때문에 아하. 2억 중에 일부만 인정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좀 낮은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지만 이미 네.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됐고요. 대한항공 측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직접 행위를 한 조현아 전 부사장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 인정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아쉬운 건 강등처분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는 게 더 아쉬운 거죠. 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2014년 3월에 이루어졌던 한글, 영어, 방송 능력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인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강등을 했다는 게 습득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공교롭게도 복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강등 처분이 그렇죠.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박창진 전 사무장 입장에서는요, 이런 이 몇 천만 원 배상을 받고 그런 판결보다도 그간의 이 4년간의 세월 동안요,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습니까? 관련해서요, 박찬진 전 사무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관련된 부당 노동행위 판결이 나는데요. 예. 그 소명서나 뭐 그쪽 변호사분들의 내용을 보자면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잘못한 게 없다. 사측이 뭐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땅콩 회항 이후에 많은 내부 음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제 편에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는 이제 직원연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도 수백 명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박창진 전 사무장의 인터뷰 중에 일단 가슴에 이
딱 와닿는 게 누구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게 이제 조직 사회에서 있다 보면요.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경우는 회사겠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위쪽하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는 게 이건 보통 용기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도 진짜 하잖아요.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박창진 사무장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위에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가장 힘든 거는요. 네. 그 경우에 가장 힘든 거는 내부에 있는 내 동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네요. 시선이에요. 맞아요. 이제 좀 뭐 저 사람 이제 동료들 이제 말하기 좋은 말로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 단체 생활 부적격자야. 저 사람 뭐 지가 엄청 잘난 줄 알아. 저 사람 말이야 뭐 전체 분위기 깨고 회사 뭐 저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 네. 왜 이렇게 저 사람 나대는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네. 위에 그 상층부하고 붙어서 싸우는 일은 네. 견딜 수 있어요. 아하. 근데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그러니까요. 동조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음해하고 모욕적인 발언 뒤에서 맞아요. 숙적거리고 할 때 네. 그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박창진 사무장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정말로 몸이 아픈 병까지 얻게 됐다면서요. 얼마 전에는 종양 사진을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머리 뒤편에 이만큼의 그 보시는 세상에, 저 종양 모습이네요. 사진을 혹이나. 보내면서 아이고. 계속된 방관은 제2, 제3의 동일한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깨어나십시오, 동료 여러분, 이런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외상후 신경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다. 이렇게 해서 산업재해를 인정을 해서 2015년 2월에 했다가 다시 복직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네. 이런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팀장급이었는데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억울하다. 나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라고 소송까지 했지만 그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투쟁, 나름대로 이 박창진 전 사무장 입장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한 거잖아요. 투쟁을 한 거잖아요. 거대한 덩치,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투쟁을 하는 와중에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복직을 했지만 그 복직이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니까 바늘방석에 앉아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2014년에 땅콩 회항 사건 관련해서 조현아 당시 전 부사장이 출석하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ernand 086 Super, you can proceed on to Alpha at this time, face southeastbound.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장 학위는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다 물러났기 때문에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폭행, 승무원 폭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항 지시하셨습니까?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욕설을 하시거나 어깨를 미쳤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에 국토교통부나 검찰에 출석했을 때 보셨던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도 사실 오락가락 해왔어요. 장희영 교수님. 맞아요. 그래서 그걸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저런 모습들이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본인의 모습일까요? 어차피 여기 변호사들 앉아 계셔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다 담당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들과 다 합의하에 네네. 언론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어떤 말을 할까를 다 어차피 계획을 하고 나온 거기 네네. 때문에요. 전 사실 저런 모습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박찬진 전 사무장의 결과가 일부 승소라는 거 상당히 의미도 있고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렇게 싸울 결심을 했다는 거 대단하긴 한데 네.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판결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저렇게 개인이 대기업과 싸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으려면 결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론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건 저는 잘 따지긴 좀 어렵습니다. 여론에 납득할 정도의 결론이 네. 났더라면 더 많은 이 갑질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역시나 이런 결과를 보면 네. 또 다음의 피해자들이 과연 얼마큼 자기네 목소리를 아하. 당당히 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듭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 민사 관련 재판의 1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의 어제 결과를 양측이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만약에 혹시 이게 항소심에 간다고 한다면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심 판결이 일부 의미는 있죠. 그 내부적인 폭언, 폭행, 이른바 갑질 행위가 그 구성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걸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 외에도 그 회사 자체의 관리 감독상의 책임, 그 회사 자체의 사후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네. 있는데 그 의미가 다소 반감됐다?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네. 이른바 내부 갑질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사후 인사상 불이익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강등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해 주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사후에 유사한 일이 반복됐을 때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사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 점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항소를 한다면 박창진 전 사무장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예요. 네. 내가 승소를 해야 네. 향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이고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아주 터무니없는 사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과연 그것 때문에 강등 처분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입증 정도에 따라서 또 같은 자료를 두고도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달리 판단할 여지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사실 박창진 전 사무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게 제일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또 외로운 투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박창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본인도 본인의 명예, 본인이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거 치유의 목적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네. 이른바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던 그 잘못된 일들, 그러네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 등등.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뭐 어찌됐건 그 이 보상에서 일부라도 승소 판결이 났다. 네. 거기에 좀 이제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네. 뭐 금액이 그 박창진 사무장이 금액에 뭐 연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쪼록 박창진 전 사무장 그동안 힘든 시간 보낸 만큼 앞으로도 명예가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